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권성동 의원을 구속 기소하면서 재산 추징 보전도 함께 조치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혐의는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통일교 행사 참석과 통일교 정책, 행사 지원을 요구하는 대신 통일교 조직과 신도들을 동원해 대선을 돕겠다는 취지로 제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권 의원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추징 보전 조치도 취했습니다. 또 한학자 총재에게 쇼핑백에 담긴 현금을 추가로 받았다거나 원정 도박 수사 정보를 흘렸다는 의혹 등에 대한 추적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특검 얘기 계속 가볼까요? 민중기 특검팀이 국민의힘 권성동, 그다음에 김상민 전 검사 재판에 드디어 넘겼다고 합니다. 네, 구속적부심 기각 소식에 이어서 특검이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성동 의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네. 구속 기소 소식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권 의원이 받았다는 큰 거 한 장, 네. 1억 원에 대한 특검의 재산 추징 보전 청구를 인용을 했습니다. 재산 추징 보전 명령이 뭔가 싶어서 좀 찾아보니까요.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을 혹은 재산을 형사재판 확정 전에 양도하거나 매매하는 등 이렇게 처분하지 못하게 네. 금지하는 조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상민 전 검사도 정치자금법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검사 재작년 2월에 김건희에게 1억 4천만 원짜리 이우한 화백 그림 건네고 공천 그리고 국정원 법률특보 자리 청탁한 혐의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 중요한 게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뇌물죄 공범 여부입니다. 지난달에 김건희가 조사받기도 했는데요. 특검은 윤석열, 김건희가 그림을 수수한 경위 그리고 대가관계 등에 대한 수사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권성동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는데 재산을 동결시켜버리고 못 찾고 딱 추려서 쥐게 조치를 했는데 법원이 오케이를 했다? 오윤혜 이것 좀 알려줘봐요. 저는 진짜 윤건희를 비롯한 그 주변에 많은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처벌은 금융치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다 본인들 세금으로 월급 받고 있지만은 네. 국민들 그 피 다 뽑아 먹어가지고 다 정말 안 좋은 방법으로 재산 축적한 거잖아요. 근데 권성동 씨도 되게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인데. 그럼요. 이분의 재산이 그 뭐 재산까지는 아니다. 재산을 추징한다라는 뉴스를 보니까 제가 약간 흥분이 되면서 도파민이 나오면서 이참에 좀 다 좀 추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뇌물로 받은 재산을 몰수한다고 하면은 뇌물로 받은 재산이 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은 몰수 재산도 더 늘어날 수 있나? 그게 궁금해요. 비례해서. 지금 저기 현금은 안 나오는데 받았다는 정황은 너무나도 너무 증언 뭐 사진까지 다 나오고 했죠. 네. 그런 상태에서 윤혜 씨가 궁금한 거는 다 뺏을 수 있냐? 네, 뇌물이라고 규정 지어지고 한다 그러면 느는 만큼 당연히 다 뺏을 수 있죠. 그 증거가 안 나왔는데도 증거 안 나왔는데 확실하니까 네 재산 얼마 있어? 잠깐 수도 거기서 빼. 이게 된다는 이게 거죠. 검찰에서 이제 몰수 추징 보전이라는 게서 스탑을 다 시켜놓죠. 일단은 그 확실하게 그 형이 확정될 때까지 네. 이 못 도망가게 다른 재산의 이동 같은 걸 못하게 몰수 추징 보전에서 일단 홀딩을 딱 시켜놓는 거죠. 안녕 거죠? 일종의 이제 법적 압류랑 똑같죠. 민사상의 하는 돈못 빼는 압류랑.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가 이제 형이 확정되거나 이러면 이제 완전히 뺏어올 수 있는. 네. 근데 중간에라도 범죄 추징 환수 이런 네. 것들이 명령이 이루어져서 또 별도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하여튼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다 계속 브레이크 걸어놓고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게 네. 뭐야? 몰수가 안 될 경우에는 추징한다. 몰수랑 추징은 뭐가 달라요? 몰수 예를 들어서 이 현물로 해서 이게 있어. 100만 원짜리다. 그런데 이게 어디다 숨겼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돈으로 추징할 수 있죠. 100만 원. 그에 해당하는 돈으로 가져올 수 있죠. 현금으로 추징할 수 있다. 몰수는 그 현물이 있을 네, 때 네, 네. 뺏는 거고 추징은 이거에 그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현금으로? 네네 가져올 수 있죠.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 네. 아까 얘기했듯이 몰수 추징 보전이라는 거는 그 일단 브레이크 걸어놓는 거죠. 스톱. 돈 빼지 마. 네. 그러면 예를 들면은 뇌물이 한 1억 정도로 보여요. 근데 재산은 2억이 있어. 그럼 2억 중에 1억만 보존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아마 이제 자산 성격에 따라 다른데 분리를 할 수 있으면 분리해서 할 것이고 분리가 안 될 경우에는 일단 합쳐서 해놓겠죠. 아, 이제 부동산 근데 나중에 이제 실행할 때 문제니까 그거는. 네.
아, 맞아. 부동산 2억짜리인데 그걸로 그러니까 쪼갤 어디 수는 뭐 없는 거니까. 거실까지만 데려올 수 없으니까. 오케이. 네. 자, 아무튼 그 뿌린 대로 지금 거두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권성동한테 이런 것까지 법원이 오케이를 한 이유는 네. 아마도 그 조사받다가 90분 만에 뒤엎어버리고 나와버렸잖아. 조사 안 바꿨다고. 네. 이게 아마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재판부가 보기에는 수사 협조도 안 하지. 그리고 저기 증거 이게 딱 보면 계속 거짓말하니까 증거인멸의 진심이지. 네. 또 보니까 100만 원짜리 하나까지 다 챙겼잖아. 돈에는 더 진심인 것 같지. 네. 네. 이러니까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근데요. 권성동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400만 원이 넘는 추석 떡값을 그대로 받았다고 합니다. 어머나. 아 진짜요? 이게 뭐냐면 명절 떡값을 의원들한테 주잖아요. 네. 줄 수 있어요. 전 줄 수 있다고 네, 봅니다. 네.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 그리고 딴 생각 안 하는 의원들 이런 보너스 주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받을 자격 없는 인간들 엄청나게 많지만. 네. 근데 감옥에 있는 인간까지 줘야 되느냐. 이게 규정이 예, 규정이 이제 휴직, 정직, 네. 그리고 임무 수행을 할 수 없을 때, 네. 요때는 이제 안 주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국회법에. 네. 국회에서. 그런데 요게 이제 아직 기결은 아니고 미결이잖아요. 네. 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인 거잖아요. 네. 네. 그 이게 애매한 삼각형에 있는 거예요. 세모 영역에. 아, 확정이 되면 안 줄 텐데. 확정돼서 예를 들어 감옥에 있으면 이제 그때는 확실히 일을 못 하는 거죠. 예. 정직이나 휴직처럼 아예 못 하는 거죠. 네. 이거 일을 못 하는 상황인데 왜 주냐고요? 그래서 이게 완전 세모 영역에서 딱 떨어지게 일을 못 한다 한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 지금도 보면 페이스북에 글을 막 내고 그러잖아요. 보좌진 면담하고 하면서 그 자기는 일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 그러다 보니 받아가는 황당한 사각지대. 그래서 법으로 아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보완해야죠. 구속돼서 국회 출석을 안 정지. 하면 못 준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항상 이거 문제 되었던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떠나서 자기들의 이제 그 이권, 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알뜰하게 서로 챙기잖아요. 예, 암묵적인 뭐 이런 합의들이 있는 그래서 거. 이거 개념으로도 사실은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을 월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세비인 거예요. 예. 세비. 대기업에서도 한번 잘 보세요. 일반 직원들은 월급, 봉급이라고 그러죠. 네. 네. 그런데 그 임원들은 뭐라 그럽니까? 임원 보수라고 그러잖아요. 아, 보수. 그래요? 일종의 계약직은 보수인 거예요. 계약직은 임원들은 보수. 계약직이에요. 어. 임원들은 언제든 잘못하면 바로 잘려서 네. 옷 벗어야 되잖아요. 네. 임원 보수. 그래서 임원 보수 한도액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코스닥 공시 같은 거 보면. 네. 그런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 월급이 아닌 거예요. 세비라는 건 뭐예요? 의정 활동하는 거에 따른 수당인 거예요. 엄밀히 아, 얘기하면. 네. 월급이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수당 지금 일 의정 활동 그러니까. 못 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주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어느 의원도 이런 얘기를 안 하네요. 해야죠. 자기 밥그릇이 있으니까. 자기 살을 깎을 때 남에 대해서도 더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아이고, 그리고 좀. 김용현 내란범도 예전에 군인연금 받네 안 받네 논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뭐 받을 수밖에 없다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내란범인데. 아, 나 진짜 군인인데 심지어. 그 우리가 하나 더 제안할까요? 깎아야 여기서 되는 거 아니에요? 424만 원인가 받으셨잖아요. 예. 전통시장 장보기 이런 거 명절 때 행사 많이 하잖아요. 예. 가서 전통시장 활성화되도록 많이 좀 기부하세요. 풀게. 기부.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진숙도 받고 지금 소송했다고 하는데 좀 비싼 변호사 많이 써서 네. 네, 법화로 아낀 거 좀 사회에 환원하고 소비가 좀 될 수 있게. 네. 자, 우리 대투수 양현종님 슈퍼챗 감사하고요. 자, 이런 얘기까지 전해드렸고. 저는 오늘 이 얘기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신용 교수님이 더 자세히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검찰들이 최근에 이 김건희 특검 말로 단체 항명을 했습니다. 우리 다 돌아가겠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빨리 끝마치고 돌아가겠다 이거였지만 국민들이 보기엔 충격파가 굉장히 컸습니다. 뭐지? 이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하게 대응하고 있고 최근 보면 강훈식 실장을 비롯해가지고 저기 뭐 대통령실에서도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어디 항명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민주당의 3대 특검분들에 대한 어떻게 이런 이 반발 이 분위기를 갖다가 대응할 것인가 특위가 만들어져가지고 비공개 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뉴스에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는 아니었단 말입니다. 네, 네.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과정이 뭐였습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종합대응 특위가 있죠. 저도 예? 이제 특위위원이라서 이 긴급회의를 이제 소집하셔서 그날 바로 그 다음날 이제 긴급회의를 하는데 네.
많은 특위위원들이 정말 격앙돼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학명 사태 다음 날 네, 소집이 된 그렇죠. 거예요? 기본적으로 국민들도 격앙이 돼 있었고. 그럼요. 저희도 당연히. 그래서 사실은 개개인의 그 특위위원분들은 아주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예. 서미화 의원님 같은 경우에 이거 용서하면 안 된다라고 또 강력히 해주셨고 저도 예.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력한 목소리를 네. 내고 있었는데 네. 회의를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이제 사실 일부 언론에서 오보를 냈어요.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고 강력하게만 뭐 우리가 일부러 마치 몰아붙이는 것처럼 기사가 나온 것들이 있어요. 아, 민주당이.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파악을 했죠. 사실관계를 특검 측에다가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고 누가 주도를 하고 몇 명이 진짜 동조를 하고 이런 걸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하니까 온 답이 처음에 이제 일부 주도한 사람이 있고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런 식으로 일을 안 하겠다 보이콧 하듯이 하는 그 상황이 아니다. 아니다. 라는 얘기를 이제 받게 된 거예요 중간에. 네. 누구로부터요? 특검 측에서 이제 그 기본 그 답을 측에서, 했죠. 예. 네. 아, 또, 그러니까 저희가 네. 이걸 성명을 발표하고 실제 이제 특검에 방문하고 막 했잖아요. 예. 그때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저희가 작성한 초안에는 네. 굉장한 이건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 완벽히 해서 이제 많은 그 목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파악되는 것이 특검 외부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이잖아요. 네. 밖에서 특검을 흔드는 그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선배들이겠죠. 예, 검찰 대가리급이나. 경우에 뭐 여러 그런 기관들이 뭐라고 성명 내고 한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들끼리도 노선 정리가 안 돼서 야 특검 그 친구들 잘하고 있는데 왜 흔들어 하는 그것도 있대요 또 검찰 내에서도 이제 찬반이 막 있대요. 네. 그러면 이건 특검 검사들도 문제지만 밖에 있는 것도 더 문제다. 흔들지 마라. 네. 라는 이제 강력한 목소리가 있는 것이고 여튼 결론은 전현희 위원장께서 약간 온건하게 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으로 좀 곤란하신 면이 있는데 사실은 일부러 뭐 온건하다 말다가 아니라 첫 번째 이렇게 왔는데 안을 파악해 보니까 전원이 그런 것은 하시고 있는 수사까지는 열심히 하겠다까지는 확인이 되는 거니까 네. 일단은 한번 넘어가는데 만약에 진짜 자기들의 어떤 선민의식이랄지 어떤 잘못된 어떤 그런 걸로 해서 집단적으로 항명하듯이 나오면 일벌백계 하겠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네. 한 번의 기회가 이제 주어진 셈이겠죠. 저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또 집단명이 있다? 그럼 다 잘라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네. 특검을 다시 뽑아야 된다고 생각. 그 차질이 있다? 어쩔 수 없어요. 네.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공무원들이 지금 국민들한테 겁을 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저도 그랬어요. 반성합니다. 그러다가 특검 조사 잘 안 되면 어떻게 이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얘들한테 말려들이 얘들이 원하는 부분인 거예요. 어디 공무원이 국민들한테 겁주듯이 우리 감옥 가고 우리가 왜 해야 되는데 그럼 잘라야 되는 거예요. 일반 공무원들 능력 있는 사람이 있겠지. 그 사람이 만약에 국민들을 위한 일 당연히 지가 해야 될 일을 갖다가 건방 떨면서 안 한다고 해. 능력 있으면 어떻게 자르는 거야. 네. 자기 일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조금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사람 뽑아가지고 그 사람 잘 지어갖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물론 당장 막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뭐 차질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못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검찰 출신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변호사인데 수사에 특화된 사람 똑똑한 사람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네. 뽑으면 되는 거다. 옛날부터 생각하던 것 같다가 지금 항명한다고 해가지고 특검 수사 빨리 잘해갖고 잡아넣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그걸 또 헤게모니에서 멱살을 쥐고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거기에 보면 그 이면에 아주 두 가지 이제 한 가지는 우리 아니면 과연 수사가 잘 되겠어라는 이제 오만한 생각이 하나 있을 수 있겠죠.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선민의식들이에요. 네. 완벽히 자기들 사법고시 패스하고 뭐 하고 이런 게 아주 뿌리 깊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엊그제 그 강훈식 비서실장께서 나오셔서 어떤 강한 목소리를 냈죠. 네. 국민에 저항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맞습니다. 더 이제 저항하다가는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돼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특검에 출석해서 물론 제져서 간 건 아니고 이제 참고인으로 일종의 돕는 개념이죠. 네. 조사 받으면서 제가 느꼈던 게 특검이 정말 열심히 한다. 두 트랙 이전에 특검 검사가 있고 네. 특검 수사관들이 있잖아요. 네.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이분들 고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박수 쳐야 된다라고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랬는데 딱 이 사태가 나면서 제가 근데 저는 너무나 이거 참담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되게 지능적이라고 느끼고 되게 일부러 지금 이 사람들이 기획했다라고 느끼는 게 약간 성과를 내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좀 얻어갈 때쯤에 갑자기 검은 넥타이 메고 와가지고 항의하는 모습 보이는 거잖아요. 맞아요. 처음부터 하기 싫었으면 합류를 하지 말았어야지. 이게 더 진짜 좀 오만하네요. 그러니까 재판에 나와서 검은 넥타이를 다 메고 네,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걸 갖다가 또 윤석열 변호사들은 이용을 하고 앉아 있고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그래서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전호영 교수가 하신 말씀이 정확해요. 그 옛말 따갖고 말씀하신 건데 나치 때 다 죄인이다. 라고 하면서 그 당사자가 얘기를 해요. 나도 죄인이다. 왜? 가만히 있었다. 지금 이 검사들도 그 권력 누릴 때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진짜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은 내가 뭔죄라고 하겠지만 가만히 있는 것도 큰 죄다. 맞습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지만 내야죠. 이 얘기가 되고 해결이 되고 선민의식이 아니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 보면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부에서도 야 이거 아니지 않아? 일로 와봐 모여보자. 이런 애가 있을 거예요. 쟤는 그러는 놈들은 분명히 지금 이 수사 내용도 윤건희 측에다가 흘리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놈이라고 봐요. 그리고 밖에서 아까 막 압력 넣는다고 했잖아요. 압력 넣는 분명히 저기 뭐 선배급이고 막 하니까 뭐 검사 동일체 가지고 뭐 비아냥거리면서 압박 주면서 협박조로 얘기를 하고 너 그러겠죠. 다시 안 돌아올 거야? 이거 하는 정관이에요. 놈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빡하고, 예. 특검인데도 내부를 넘어서 특검 검사들한테까지 이런 얘기를 한다? 그놈은 지 인생의 목표, 검사를 하는 이유가 돈과 권력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대로 되면 우리 전관 없어진다. 전관 비리 못 누린다. 이 생각이 이러는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철퇴를 내려야 됩니다. 네. 참. 밀리면 안 된다. 네, 정답입니다. 예. 특검 그러니까 저기 지금 검사들이 항명이라니. 어이가 없네. 공무원들인데 네. 민주당 이 특위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네. 이 특검들의 이 대응특위. 반발바 이런 거에 네. 있어서 분위기를 보면 앞으로 모르잖아요. 또 김건희 특검하고 내란 특검도 있고 최상병 특검도 있는데 거기서도 막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분위기는 어때요? 계속 체크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다른 특검에도 약간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전면적으로는 아직 안 올라와 있고 아마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검사 출신들이 하고 있는 특검과 판사 출신이 하고 있는 특검 네. 이게 다르다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것조차도 네. 사실은 갈라치는 얘기잖아요. 뭐 판사라고 그래서 뭐 이 자기 조직을 장악 못하고 이런 게 아닌데 예. 그것도 상대들이 하는 프레임에 우리가 괜히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네. 여하튼 이제 분명한 빌미를 준 거예요. 네. 그러니 한 번이라도 더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이미 비서실장께서도 강력한 말씀을 하셨지만 아마 당에서도 네. 다시 이 유사한 행동들이 나온다. 그때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국민 여론과 함께 일벌백계를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너무 우려스러운 건 나중에 사법개혁 하는데 판사들이 자기네들도 이거 원하지 않는다 하면서 갑자기 검은 넥타이 메고 내란 재판 같은 거 막 판결 안 하겠다 보이콧하면 어떻게 골 때리지 처음부터 딱 제대로 조져야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진짜. 진짜 걱정하면서 눈을 부릅뜨고 잘 봐야 되는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우리가 왜 사법부에서 쥐기현이나 이런 사람들 막 황당한 거 판결하고 네. 또 내란 직후에 조직적으로 한 거 하고 이런 걸 볼 때 네. 약간 그 느낌이 있었잖아요.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이들 소위 이런 조직적인 그 단 네. 위에 단에 뭔가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네. 사법 지금 개혁에 저항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누구 한 명 한 명 찝기에는 너무나 큰 힘들이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네. 지금 이 건도 누군가 기획하거나 누군가 뒤에서 거대 세력이 보이지 않게 계속 후원하고 지원하면서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있을 수 있을 것 그만두고 모여있는 그놈들 윤석열 풀어줘라 했던 그 전관들 있어요. 검사들 모임이 있어. 오비들. 그것들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게 언론에 아닌가. 대한 부분도 네. 또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거 하나 하면은 다 조용하게 만들 수 있는 거 있는 것 같은데. 뭐요? 전관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전관이에요. 판사고 검사고 네. 그만두고 5년에서 8년 정도는 변호사 개업 못하게 딱 막아놓는다. 이거를 딱 앞에 걸고 하면 다른 부분 협의되는 거는 일도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게 안 되는지. 당장 사법부 판사만 70세 정년 이거 줄이는 거 이걸 왜 못하는지. 이유가 다 있겠죠? 제가 무식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가 뭘 알고 얘기를 해? 뭐 이런 걸까요? 답답합니다, 정말. 네.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자, 그 얘기까지 해드리고. 네. 야, 얼마 전에 그 찌라시로 돌아서 사실 확인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요즘 구속돼서 감방생활을 하고 있는데 권성도 씨라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분이다 아니다라고 지금 이제 말을 하면 안 되고 어쨌든 그래요? 찌라시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말을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데요, 이거 예, 진짜. 그러니까 이분은 감방생활하는 너무 검열을 너무 정치인이 많이 해요, 저분은. 아, 오늘도 뭐 자료 많이 냈어요. 그래서 감방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이걸 홍급방에 넣어버린 거예요. 홍급방에 넣었으니까 세월이 안 될 거 아니야. 홍거방이라고 다시 해주세요. 홍거방이 뭡니까, 홍거방이? 홍급방. 그러니까 뭐라 여러 명이서 같이 독방이 아니고 그랬죠. 뭐라 여러 그래야 재수들과 함께 홍거방이 쓰는 맞아요. 홍급방인데 그걸 우리 보통 하는 말로 뭐라 그래요? 단체방이라 안 하고 뭐라 그냥 그래요? 홍거방이 맞다니까요. 홍급방 하여튼 여러 사람 같이 있는데 거기에 당연히 내 정도 지위가 되면 떡방에 넣어줘야 되는데 갑자기 홍거방에서 잡범들과 같이 섞여 있으니까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하느냐라고 해서 이제 더 웃깁니다. 그런데 그 정치인의 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했죠. 실제 그런 일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고까지는 했는데 설마 우리 모시는 주군께서 그런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홍급방에 있다면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교화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하지 그렇게 본인의 불만을 변호사에게 털어놓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윤석열이가 오늘 1.8병에 혼자 있는 거는 정말로 독방에서 천만다행이지 다른 사람은 홍급방에도 들어가 있다라는 소문이 들리는데 지가 무슨 거기에서 살기가 어렵다고 나와서 재판을 받는다고 오히려 지금 1.8병이 특혜지. 오늘 의문의 일패가 권성동 의원이고 여기 정태영님께서 저는요 새로운 메뉴가 나온 줄 알았어요. 광화문 살롱에 빵 홍건빵. 아니 눈에 멍이 들었다라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권성동 찌라시- 의원이 뭐 싸웠다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예. 근데 그거 다 사실 확인이 안 됐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윤석열 같은 사람이 홍급방에 들어가게 되면 1시간 동안 59분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같이 있는 분들이 참을 수가 있겠어요. 네가 이 자식아 밖에서나 대통령이지 안에서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뭐가 먼저 갑니까? 말보다는. 이게 먼저 가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서울구치소가 지금 잘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을. 아니 근데 김종욱 박사님 제가 좀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 팍 나는데 왜 이렇게 거칠어졌죠? 아, 오늘 화가 났어요. 아, 오늘 그 윤석열의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오다 보니까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법정에 나오는 증인들도 다 제 밑에 있던 사람들인데 내가 재판을 나오게 되면 내가 앞에 있는데 제대로 증인들이 진술을 할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이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와, 아니 그런 말을 진짜 하면 본인에게 정말로 해가 될 텐데 왜 그걸 모르죠? 그 재판을 나오지 않는 건 저들이 진실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라고 얘기를 하는데 증인들이 증언할 수 있도록 편하게. 그러니까 내 밑에 있었으니까 내가 앞에 있으면 제대로 말을 하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좋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난 오늘 윤석열의 이렇게 짧은 머리에 흰 머리 그리고 이제 뭐 평상적인 이제 단장 수준의 이제 모습을 보고는 이제 이 사람이 그냥 우리 일반 국민들의 뭐 그냥 모습으로 되돌아왔구나. 원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판사가 48살이지 않습니까? 만 48세 정도 되는 판사가 윤석열이 지금 60대 중후반 됐죠. 거기에다가 정말로 재소자 또는 재판받는 사람으로 딱 대우하면서 당신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장면에서는 윤석열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저 사람이 전직 대통령 아니야. 지금은 당신은 범죄자야. 또는 최소한 여러 가지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정말로 구속 사범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그래, 그게 바로 사필 규정이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네, 어쨌든.